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7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조금 무거운 주제들로만 이제 방송을 좀 하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아주 이렇게 텐션도 높으신 분이 함께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텐션이 높은가요? 오늘은 뭐 그냥 뭐 대충 때우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좀 안 되나요? 한 번쯤은? 나 때우기용이었어요? 아니. 네. 같이 함께 놀아보자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오늘 네. 주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정치권의 어떤 언어와 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 때 유세 현장에 대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유세라는 게 누구 가서 응원하고 현장 분위기 띄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전략과 또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물밑에서의 일들과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여의도 우리 뱃사공 김사회 대표님께서 네. 많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복귀도 있겠지만 다음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변화를 또 해야 될까? 이런 점에 있어서 뭐 따끔한 비판과 함께 어쨌든 또 현실적 대안까지 핵심적인 내용들 아마 말씀해 주지 않을까. 너무 어깨를 무겁게 해드리나요? 따끔 정도면 되는 건가요? 제가 처녀뱃사공이지만 한쪽에서는 우리 사대 누나 저 팩폭의 여왕 저 그만 팩폭 좀 때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그 수위를 좀 조절을 해서 그거 다음에 선글라스 준비해 오실 때 선글라스 준비하시면 여기 감독님께 꼭 목소리 변조로 근데 이미 누군가가 따끔한 얘기하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저 솔직하게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렇죠. 국민의 입장으로서 내 목소리를 내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쵸. 단순히 뭐 비난을 위한 비난, 그러니까 막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에 애정하는 만큼 이게 또 때리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느꼈던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할 얘기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그렇죠. 네. 일단은 지난 그 뭐 예전부터 그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뱃사공이 뱃사공이 유래. 심지어 저 어디서 찾아보니까 제 이름이랑 같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미국 공화당에서 탐낸다는 얘기가 어딘가에 블로그에 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연락이 안 와요. 왔는데 언어 해석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팸 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혹시? 안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내가 미국에 뭐다 이렇게 연락 오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연락 온 거를 로맨스 스캠인 줄 알고 헬로 이러면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로맨스 스캠인 줄 알고 지웠던 게 사실은 연락 온 걸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쫙 돌아보시면 하지만 지금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외에는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렇죠. 예. 아니 이번 선거 때도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좀 저는 그쵸. 되게 현실에서 나온 결과가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게 예상했던 결과와 왜냐면은 되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으로 접하기에도 이게 너무 이런 정도면 이거는 뭐 결과를 봤다 약간 이런 정도로 왜냐면 상대편에서는 실제적인 이 현장 사진이 안 돌아다니고 저희들만 막 너무 막 분위기가 좋고 이래서 쟤네들은 분명히 다가오는 유권자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분명 사진이 안 돌아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 현장에서. 저부터도 이제 뭐 현장에 있는 유세의 선거 사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마인드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유세 현장에서 유세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이기는지 지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선거 얼마 앞두고 또 어떤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유세 현장을 이렇게 비교하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박영선 후보 캠프 쪽이 훨씬 좋아서 자기는 이쪽이 이기는 거라고 본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으나 아니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에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국민이다. 막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부터 이제 처음에 제가 캠프에 너무 늦게 합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캠프에서 저한테 이제 캠프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누군지 모르고 그냥 유세하는 선거사무원 율동하는 친구 12명만 구해주세요. 그래서 12명만 구해도 된다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했더니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모르겠대요. 근데 보니까 유세본부가 꾸려져서
유세에 본부장님들만 계신데 사실상 저도 본부장님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 본부장님들 모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반대로 유세 본부장님을 직접 찾아갔죠. 내가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그냥 총괄로 맡겨달라. 그럼 제가 책임지고 다 만들겠다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일주일 한 열흘 남겨놓고 해서 한 4일 남겨놓고 후보님께 보고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일주일 동안 로고송 스탁 다 만들고 로고송과 관련해서 다 뭐 개사도 하고 의상도 만들고 심지어 필요하면 안무까지도 다 만들어서 완전히 다 끝난 상태였었어요. 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집행하시는 그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유세의 기조. 유세의 기조가 당에서 생각하는 기조와 캠프에서 생각하는 기조와 또 실질적으로 유세 본부장님의 기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선거하는 내내 그냥 그 머릿속에 그 단어만 계속 맴돌았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조용한 선거로 가자. 조용한 유세로 가자. 그리고 그래서 경청하는 유세로 가자. 근데 한쪽에서는 몇몇 의원님들끼리 이제 쉽게 선거 이겨서 잘 모르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길 수 없어. 어떻게든지 현장 분위기를 막 이끌어내고 로고송도 나오고 율동도 나오고 해야 사람들이 반응도 해서 결국엔 그게 표가 되는 거지. 그냥 조용하게 선거를 유세를 한다 보면 후보가 왔다 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의견이 너무 대립돼 있는 상태였어요. 와. 완전히 너무 세게. 그래서 중간에서 저한테 그럼 현장에서 김사대 씨가 알아서 결정하시죠. 단장이 알아서 해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준비는 다 해놓자. 차라리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느니 차라리 준비했다가 안 되면 그냥 안 해도 되지만 그쵸. 그 상태에서 다시 준비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재미있는 해프닝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 회의에서 나온 것 중에 로고송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의견을 받았어요. 많은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해보고 제 경험상 이렇게 했는데 이제 되게 웃긴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모 의원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대 씨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유세 로고송으로 쓰기 되게 힘들 텐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몇몇 기획사에서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의견을 내세요. 근데 몇몇 연예 기획사에서 아예 선거 로고송으로 안 주는 곡들이 있거든요. 작곡가들께서 이건 내 거는 쓰지 마라. 네. 돈이 얼마일지언정 로고송으로는 안 쓰고 싶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작품이시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왜 이 노래를 못 가져오느냐, 뭐 왜 그게 안 되느냐, 단장이 그 역할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작곡가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협회에서 허락을 안 하시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이게 회의 때 나와서 되게 웃긴 사건이 됐는데요. 웃겼다가 나중에 되게 우픈 사건이 됐어요. 로고송 중에 꼭 이 노래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행부 하시는 그 의원님들끼리 나온 게 거짓말을 노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로고송으로. G.O.D의 거짓말이요? 자, G.O.D 거짓말 생각하셨죠? 난 빅뱅. 저 빅뱅의 거짓말 생각하셨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빅뱅도 G.O.D도 아닌 김추자 선생님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거짓말이야 그 네. 그래서 회의 끝나고 저희들끼리 이제 개사와 관련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다가 도대체 어느 부분 때문에 거짓말이야를 로고송으로 쓰자고 한 거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I'm so sorry but I love you? 우리가 그래 sorry? 이건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딴 너를 사랑해. 서울 시민을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거를 오세훈의 그거를 때리고 싶으셔서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이게 로고송 업체에는 그 감독님도 그렇고 반대를 한 게 첫 번째 이제 의원님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잘못하다가는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선관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 후보의 이름을 넣지 않을지언정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의견을 내신 분이 너무 이게 세게 나와서 이 회의가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녹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료를 내고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바로 다음 날에 녹음하는 날이라 한꺼번에 녹음을 다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계산을 하고 일자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박영선이야 뭐 이렇게 해서 네. 녹음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컨펌을 받으러 갔더니 이게 아니다. 아. 거짓말이야. 그래서 너무 의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차라리 개사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원하시는 게 뭔지 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땅 투기 했더니 아니야 고치고 땅 개발 뭐 어쩌고 해서 또 성관이 갔더니 성관이는 안 돼. 이 노래 틀면 안 돼. 그래서 녹음을 그걸 한 4번을 다시 했어요 사실. 야. 와,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관에서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아. 근데 제가 이것도 문제가 한 게 저희가 이제 유세차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로고송이랑 영상이랑 다르게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묶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심어놓지 않으면 영상은 영상대로 다른 거 흘러나가고 있고 예. 로고송은 로고송대로 흘러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 후보님의 정책에 대한 영상이 나가고 있는 와중에 노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가면 야. 우리 후보님의 정책 자체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4월 1일 피크가 됐어요. 그때 TV 토론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에는 후보님한테 컨펌을 받자. 직접. 네. 가 된 거예요. 이런 의견이 음. 심지어 집행부 회의까지 개사까지 다 올라가서 네. 너무 이제 논의가 심하고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근데 결국에는 후보님께서 이 노래는 쓰지 맙시다. 그리고 그냥 페어플레이 해야지 이렇게 네거티브 하는 거는 본인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녹음을 다양한 버전으로 4번이나 녹음을 해놓고 거짓말이야는 못 썼습니다. 야. 그 네. 촉박하고 중요한 시간이 참 그렇게... 이거는 유세가 시작되고 나서도 논의가 계속됐었어요. 아. 이 노래를 쓰느냐 마느냐. 근데 정말 안 쓰신 게 저는 그쵸. 잘하셨다. 근데 몇몇 네. 분들은 강력하게 써야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니 저는 처음에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딱 하셨을 때도 아니 근데 이게 네, 난 너를 사랑해 그런 부분 가사를 쓰면 또 모르겠지만 되게 거짓말이야 이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확 와닿잖아요. 저도 이게 정책을 다 내놓고 싶을 네. 때 거짓말이 하는 지금 난 너를 사랑해는 붉은 노을인데? 그럼 아까 제가 근데 빅뱅이 거짓말도 있어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네, 맞아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거 좋은 것만 하는 게 무조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입장이지만 이 사실은 연락 주셨었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막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이번에 어떤 데뷔하는 차원에 있어서 너무 어수선하다는 느낌은 많이 그건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의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저한테도 연락 주셨을 때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이 내부 사정과 막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회의를 몇 번 나가게 됐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방송이라서 되게 순화하고 걸을 거면 다 그렇죠. 걸러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특기가. 황희도 씨도 선글라스 한번 끼고 나오셔야겠네요. 저희 선글라스하고 여기 아닌 곳에서 여기면 다 아니까 우리 따로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비방용으로 한번 뭘 얘기를 쫙 한번 저희 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참 아차 싶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나. 청년 관련해서도 저도 되게 아쉬웠던 점도 많고 맞아요. 물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합지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 1년짜리니까 그래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음 대선 때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트렌디한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정책도 잘 보여주고 또 적절하게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할 거냐가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견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 꽂힌 게 있으면 이게 그걸로 이제 막 발목 잡기가 되다 보면 가끔씩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아무튼 참 그래도 수위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럼요. 우리 그때 했던 얘기를 하면 큰일 날 정도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유세를 하는데 유세를 시작하면 항상 캠프에 되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심지어 이번 캠프에서도 들어온 실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저희 처음에 이게 유세 기조 네. 이게 처음에 4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 방역 그리고 생활형 그러고 난 다음에 디지털 경청 뭐 이렇게 유세를 하자라고 했는데 방역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고 네. 생활은 이제 뭐 영선화 시장 가자라는 원래 캠페인이 네. 있었으니까 이제 시장 가서 생활 민심을 좀 파악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경청은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유세 컨셉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항상 솔직히 유세차에서 네. 왜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일반인도 배지를 다는 순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마이크를 잡으시면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얘기하고 가실 거라고 하는데 잠깐이 잡으면 10분이세요. 최소 10분이죠. 최소 10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 좀 다른 방식의 유세를 해보자라고 해서 유세본부장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그래서 원래 제 그림대로라면 요즘에 하도 캠핑이 대세고 하니까 그 무대 위를 약간 캠핑 느낌으로 하는 박영선의 힐링 캠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 캠핑과 관련된 의자도 다 빌려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용품이랑 막 다 준비를 했는데 막상 유세차를 딱 보니까 사이즈가 안 나와. 캠핑 용품을 거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꿔서 이제 박영선의 힐링 캠프 하면서 좀 의자도 바꿔서 그 앉아서 좀 이렇게 좀 소통하는 형식의 대화 그 유세가 2번 있었어요. 이번에 막 집중 유세는 11시 정도에 하는 유세는 이제 언론용 네. 기자들이 많이 오시는 거고 저녁은 사실상 기자분들이 많이 잘 안 쓰세요. 사진도 안 쓰시고. 그래서 좀 편하게 대화하면서 저녁 시간에 코로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청하는 힐링 캠프를 만들었는데 좀 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유세 기조 잡고 뭐하고 할 때 이제 이게 비서실 의견도 있고 또 전략팀이 있고 일정팀이 있고 저희 유세본부 있고 근데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힐링 캠프는 차라리 대본도 필요 없고 차라리 그 현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무슨 홍대를 간다. 네. 그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얘기해야 되고 그 물어보는 청년 자체도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과 관련해서 난 이런 후보님의 이런 정책이 좋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어. 그냥 홍대 갔으면 후보님 올려놓고 오히려 그 요즘 신조 테스트 막 이런 것도 그쵸. 좀 하고 네. 좀 오히려 홍대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좀 프리스타일한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차라리 후보님께 스웩 막 한번 하고 플렉스 뭐 이런 것 좀 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두려워하거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사고도 있긴 있었어요. 네. 사고도 있긴 있어서 그렇지 모르겠으나 내가 원하는 힐링 캠프는 이게 아닌데라고 방향을 흘러가는데 이제 일정팀이나 전략팀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고 좀 그랬던 게 뭐냐면 힐링 캠프라고 해서 1시간을 잡아놨는데 실제 원래대로라면 한 10분만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님이나 또 오신 우리 선대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얘기하고 나머지는 후보와 토크를 하는 건데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후보님과 우리가 이제 섭외했던 지역의 뭐 그런 뭐 청년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질문 하나랑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네. 죄송하지만 40분을 오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결국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그나마 현장에서 목소리로 막 다른 분들 같으면 이거 못 할 건데 나는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이 그거를 부분이. 또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막 생방송으로 전화해가지고 그쵸. 하긴 또 여기 다 몰려가잖아요. 네 맞아요. 잘 된 거 있으면 내가 잘나서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런 거고 뭔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그 뭔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여기 현장으로 또 책임을 네. 전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네.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게 깨져야 정말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유세 기간 동안에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유세 본부에서는 기조로 오늘은 이런 날이고 뭐하고 하니까 무조건 유세 시작하기 전에 묵념도 하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로고송은 틀지 마라. 이런 기조가 딱 내려왔죠. 네. 근데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우리가 유세 포인트를 잡은 게 신촌과 홍대야. 아니 어떻게 신촌과 홍대에서 20, 30대를 대상 타겟으로 하면서 묵념만 하고
또 이 마이크 잡고 또 정책만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건 현장에 가면 이제 지역에게 그때 현장에 오신 의원님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그래도 묵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한쪽에서는 하지 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촌 유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 유세라는 걸 만들었다 보니까 로고송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네. 만약 다닥다닥 모일 거니까 네. 좀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 뭐지 국민 체조 체조, 하듯이 네. 좀 양팔 간격으로 벌리고 뭐하고 하는 체조를 만들었어요. 로고송에다가. 네. 그래서 저희는 방역을 위해서 로고송에다가 그 체조를 하는 걸 딱 그 틀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한 3분 동안 저한테 한 전화가 20통 안 받았어요. 뻔히 아니까 한 20통이 넘게 와서 뭐 공보팀에서 난리 기자들이 난리 현장에서는 괜찮아 막 이러는데 또 이제 유세 본부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니까 와 정말 살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살이가 나올 것 같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또 왜 그때 딱 느낀 게 기자님들이 이제 앞에서 어떤 날은 비도 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안타까우니까 심지어 제 사비를 들여서 현장에다가 막 이렇게 돗자리도 깔아드리고 뭐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좋은 기사를 써주시는 건 아니더만요. 우리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오히려 더 안티적으로 묵념하다 말고 댄스 이래가지고 그 체조하는 이 모습에 밝은 얼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수호에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다 영혼이 털리고 뭔가 이렇게 네. 온몸에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네. 느낌? 그러고 나서 이제 홍대에서 또 그렇게 유세를 하는데 또 그날따라 홍대에서 우리가 또 야심차게 딱 첫 그 힐링 캠프를 다 준비해가지고 뭐하고 한 와중에 그 유세차에는 전기화가 과부하가 돼가지고 LED랑 음향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야. 그 난리 브루스 난리.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음날 멍하게 전 서해수호의 날인데 힐링 캠프에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서는 안 되니까 저희가 옆에 있는 가게에다가 네. 상점에다가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릴선으로만 끌어와서 마이크만 연결을 해서 후보님 보고 차에서 내려오시라고 해서 오히려 그 의자를 가지고 그냥 이 관객들 사이에 앉혀서 마이크만 가지고 LED 없이 이런 거를 한 13일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인생에 되게 네. 압축적으로 좀 몇 년 쓰셔야 될 거를 며칠 만에 다 쓰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왜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주 용을 써라 용을 써 이런 얘기하고 기 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이 13일 내내 와 정말 용을 쓰고 기를 다 쓰는 것 같은 느낌? 나중에 이렇게 뭔가 허물만 남을 것 같은 그 정도로 거기다가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저희끼리 해프닝으로 의원님이 오시기로 한 분 계시고 안 오시기로 한 분 계시고 뭐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정말 많이 오세요. 한 30분에서 50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또 의원님들은 또 이름 한번 자기 이름 빠뜨리면은 난리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저희 그 텔레그램에 사진이 막 올라와요. 이분 성함 아시는 분, 이분 지역구 아시는 분, 이분 몇 선이십니까? 부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어플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분 얼굴 딱 찍으면 지역구는 어디시며 정책이 무엇이며 몇 선이시며 막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너무 모르겠어서 다 이렇게 써서 드리면 또 저희가 또 막 그게 무슨 쓰겠어요? 그냥 이름만이라도 막 적었으면은 그나마 좀 연륜이 있으신 사회 보시는 의원님은 한 번에 알아보시는데 못 알아보시고 그렇죠. 누락되는 그나마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 쓰는 서영교 의원님은 딱 한번 보더니 그냥 안 보고 얼굴 보고 누구 오셨습니다 하고 누구 오셨습니다 50명을 마지막 날 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소개하시 이름만 불러도 시간이 엄청 가겠네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게 괴리감인 게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한 분씩 이름 부르는 게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때도 많이 계신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 소개를 안 하시면 일단 그 보좌관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지점이 저는 이 기존 청년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냥 드러나는 맞아요.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분도 되게 있잖아요. 보면 왜냐면 뭐 의원이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치면 지역에 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저기나 그러니까 똑같지. 그 만약에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지역 위원장님을 소개하는 건 당연히 그쵸. 이분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시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 만약에 그분 입장에서는 야, 나 내 이름 한번 불리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이름도 안 불러줘?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왜 그 지방에서 힘들게 또 오셔가지고 이름 한번 불리려고 오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근데 차라리 단순히 그 이름만 시간에- 불리려고 오시는 건 아닐 그쵸. 거잖아요. 여러 사실상 가지 이유가 우리가 도와주러 오는 모르는 거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제가 항상 처녀뱃사공이지만 그 섬 사람들의 뭔가 생태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육지 시선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아니, 왜냐면 아니, 섬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저도 이 섬에 있고 육지 왔다 갔다 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알겠어요. 총각뱃사공?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있을 때 자꾸 나오래요. 여기 왔으면 얼굴 한번 비치려 해서 아 됐다고. 전 너무 싫어했으니까 빠지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왔으면 이렇게 얼굴하고 막 앞에 가라고 청년들 막 하는데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물론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된다 보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걸 바꾸는 게 쉽진 않겠죠. 왜냐면 여태까지 관행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인데 뭔가 이제 내가 이런 걸 좀 대우를 받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요즘 청년들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과감하게 유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들은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피드백하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장 같은 데에서 저도 막 짜여진 그 막 정책 얘기하고 아 좋아요 이런 박수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그 자리에서 뭐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뭐 홍대 가면 플렉스하고 그 현장에서의 얘기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얘기로 가든가 혹은 안 가든가지 꼭 그 자리에서 막 어떤 정책을 막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환호하는 청년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좀 충격적인 게 플렉스라는 거 대부분 아실 텐데 저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마지막 날 이제 홍대 유세를 하면서 뭐 이따 뭐 잠깐 저희 영상 보면서 하겠지만 플렉스 뭐 얘들아 투표하고 플렉스 하자 이런 거를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이건 선거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플렉스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젊은 의원들도 네. 그게 진짜 충격받았어요. 거기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유세 중에 디지털 유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와, 우리가 저부터도 사실은 뭐 나이를 바뀔 수는 대충 생각하시겠지만 디지털에 대한 이게 너무 깊이가 다른 거였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디지털과 이 의원님들이나 여의도에서 생각하시는 방식의 디지털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였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갭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그 유튜브로 다 생중계 되잖아. 이 자체가 디지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날로그인데 근데 후보님이 어디서 유세를 하시던 그 유세차에서 메인 1호차에서 유세를 하는 게 나머지 49대 차에다가 바로 생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간다. 이건 사실상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그래도 안 그래도 그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후보님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셨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네.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방역 처음에 이제 디지털 방역 이래서 이게 잘못 들으면 디지털 방역 그러면 AI가 무대 위에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유세차 위에서인데 그게 아닌 거에 제일 먼저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저는 친한 뭐 후배 중에 한 명이 스마일게이트 잘 알 거예요. 네네. 스마일게이트 팀장이에요. 거기는 게임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20대에 대한 트렌드를 엄청 분석을 해야 되는 데라 얘기 들어보니까 트렌드 분석을 일주일씩만 하더라도 너무 늦는데 맞아. 못 못 따라가지. 그래서 거의 데일리로 트렌드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해서 그 친구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냥 제가 반대로 난 육지는 저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섬에 있나?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맞아요. 심지어 우리 옛날에 왜 너무 일찍 나와서 죽은 왜 사이버 가수 아담 이런 것처럼 요즘에 그런 가상의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방식이고 심지어 그 친구 얘기 들으면
이런 선글라스 하나를 끼면은 내가 원하는 그 샵에 가서 미국에 있는 갭인가 뭐 가서 옷도 이걸로 다 입어보고 진실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우리 집으로 오고서 얘가 그냥 지어낸 얘기 같은데 이게 실제 운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혁신으로 가고 있는데 와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대표님이 고민하신 부분 연결하겠다고 진짜 딱 그 역할만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제가 뭐 정치인이 되겠다 이래서 이거 한 게 아니라 이 온라인 정서를 사실 너무 맥락이라든지 뭐 현 정부가 독재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정서 그 맥락을 타고 가다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왜냐면 그거 586 꼰대론에 바로 프레임 잡히니까 그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대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1년 반 동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신 거예요. 느낀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만약에 정말 제가 보기엔 이번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전쟁입니다. 그쵸.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인데 전쟁이 있으면 그 실제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뭐 공중전이냐 지상전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공중전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중전도 있다 치면 지상전도 있고 지상전에도 여러 가지 군대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이거에 대한 전술도 있고 전략 군대는 내가 안 갔다 왔지만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보이지 않게 군대로 따지면 해병대 역할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육군과 이거를 번나들면서 근데 이런 역할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가끔 만나면 그런 커뮤니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분들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도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위한 뭐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했죠. 이건 유세랑 좀 벗어난 얘기긴 하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실제로 저쪽에서는 막 사이버 전사 양성한다는 얘기를 이미 막 10년 전부터 했었고 그 막 공격조 수비조 세대별로도 전략이 되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성세대분들 대상으로는 뭐 어떤 종교까지 동원해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녀요. 가짜 뉴스 같은 거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게 SNS로 전파되는 어떤 특성까지 다 분석하고 젊은 친구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는 또 그 언어에 맞게끔 맞아요. 체계적으로 맞아요. 준비 다 해놨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모르는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꼭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심각해요. 거기에 저는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한테 솔직히 모든 게 왜 누가 그럴 거예요. 김사대 왜 저기 나와서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심각하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 중에도 제가 그동안 일독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후배들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건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국민들과 일반 만약에 청년이 있다 치면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자체도 너무 그 국민들의 20, 30대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못 내고 있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배지 달린 애들만 다 모여있다 보니까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 움직이니 이게 국민의 소리를 내냐고요. 니들부터 잘해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니 솔직히 왜냐면 대학생위원회에 아니면 어떤 뭐 대학생위원회 누군가가 올라와서 그 발언을 한다 쳐요. 시민 발언을 한다 치면 그냥 좀 일반 국민의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책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왜 우리 융배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토크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후보님을 저는 이래서 지지합니다. 뭐 이게 뭐야? 하고 딱 거기서 찰칵 하나 달라고. 근데 왜냐면 일단 입고 올라가는 그 입성 자체가 저쪽이랑 매우 대비가 되는 게 저기서는 심지어는 관련 있는 사람들도 관련 없는 사람처럼 너무 잘 포장을 하고 일반 청년, 일반 시민인 것처럼 너무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편한 후드티에다가 비니 쓰고 그냥 그러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근데 여긴 대학생위원회도 다 정장 입고 올라와요.
제가 그 실제로 총성객단 들어갈 때 저 그냥 그때는 깔끔한 옷을 입었는데 보통 후드티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머리도 올려라. 근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으시더라고요.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뭐 앞머리를 어떻게 하고 막 2대8로 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너무 그러니까 막 복제 인간처럼 다 그런 사람들만 정치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싫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정장 입고 깔끔한 자리가 필요하면 그런 게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데 정장 입고 가면 거기서 홍대의 정서를 가진 청년들이 와 하고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완전 공감이 갔고 저도 이제 주위에 뭐 대학생위원회나 뭐 청년위원회 활동하는 지인들도 있지만 그 얘기를 좀 진심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정말 많이 합니다. 맞아요. 진짜로. 네. 그들 막 욕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나 조금은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일반 시민 우리가 사는 육지 사람들의 일반 반 걸쳐 있는 애들 말고 이런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리얼하게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번 유세 때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일반 시민 발언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시민 발언 중에 뭐 저희 당원도 있었었고 순수하게 뭐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근데 꼭 굳이 그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연설을 그러니까 왜 거기 올라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마이크 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핸드폰에 다 밤새도록 써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읽다 보면은 오히려 귀에 더 안 들어오고 그렇죠. 괴리감이 생기고 네. 그 사진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얘기하면 네, 될것 네, 네, 같아요. 네, 네.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있는데 거꾸로 보나 이거 해단식입니다. 아 해단식. 네, 해단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원래 이렇게 선거 제가 이제 많이 져보진 않았어요. 몇 번 네. 져봤는데 져보면 이제 해단식에 가보면 네. 이긴 캠프 해단식은 뭐 난리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진 캠프는요 가면 와 정말 저는 약간 의리를 되게 중요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의리 없다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안 비치나요 얼굴도? 아우 캠프에 뭐 그렇게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해단식 할 때는 사실상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날 해단식 할 때 오셨던 분의 70%는 그냥 의원님들이셨어요. 아 그나마 저희는 지금 이때는 언젠가요 이거? 이게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예요. 근데 마지막 유세인데 저희가 이제 유세 왔던 저희 유세했던 유세 율동팀들이나 저 친구들이 다 자원봉사로 했는데 막상 저희만 후보님이랑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후보만 그래서 우리도 사진 한번 찍을 타임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제 또 유세 단장이니까 네.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 홍대에서는 우리 유세단한테 시간을 무조건 달라. 그냥 내가 넣겠다. 제가 그냥 큐시에 넣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자. 그래서 좀 후보님을 위한 선물을 좀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목걸이 이것도 몇몇 분들한테 목걸이 얘기했더니 그냥 꽃으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덕질을 안 해보셨나 봐. 그 덕질용 아이돌 같은 저희가 사탕으로 목걸이 좀 만들어 드렸고 당 떨어지실까 봐. 그리고 이제 그동안 후보께서 너무 많이 걸어 다니셔서 이제 운동화가 좀 찢어지셨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는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좀 새신 신고 꽃길만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운동화를 선물해 드렸죠. 네. 이때도 저희가 이제 가면은 나름대로 저희 그 써니 유세단이 약간 그 민주당의 스타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가면 지역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지어 저기 오른쪽에 계신 저희 유세단 중에 한 분은 유세차 이렇게 계단 내려다 잘못해서 머리를 다쳐서 네 바늘을 꼬맸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합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활동하실 정도로 저희 그 율동팀이라고 해서 다들 저기 하는 줄 아는데 저 중에 애기 엄마도 있고요. 그냥 소상공인 하는 분도 계셨고 심지어 방송 안무하는 친구들도 자기들도 한번 자원봉사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율동팀을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참 율동하고 뭐하고 영상 만들고 다 했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그 저희 한때 페이스북에 네. 그 박영선 로고 얼굴에다가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직접 만든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 율동팀으로 함께 했었어요. 오. 그냥 봤을 땐 약간 연예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디자인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후보님을 위해서 직접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야. 네.
후보님을 위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저희한테 이거 어떻게 전달해 드려서 내가 유세차 위에 직접 들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약간 하게 된 겁니다. 네. 야. 그리고 그 해바라기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써니 유세단이다 네. 보니까 네네. 해바라기 이런 소품을 가지고 좀 이색적으로 이용해보자. 왜 유세단 그러면 항상 왜 똑같은 점퍼에 네. 똑같은 모자를 쓰고 그렇게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벗어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 홍대 유세에도 야 그 후보님 이름 안 써져 있는 옷 안 입어도 되니까 우리 그냥 특이한 추리닝 이런 것도 좀 입고 재밌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것도 한번 이제 소품을 다 구입해가지고 저렇게 다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되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때 뭔가 그쵸. 그때 그 대기가 딱 느껴지는 느낌이고 네. 되게 감동적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딱 봐도. 저희부터도 이제 저보다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솔직히 기사가 한 줄이 더 나가겠구나. 사진이 한 장 더 나가겠구나. 이런 게 현장에서 고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퍼포먼스를 해야 사진 한 것도 더 찍히고 또 후보님을 위해서도 이 말 그대로 현장에 유세하면은 현장에 대선 때도 그렇고 연출팀들이 많이 와요. 연출팀들이 오는 게 그냥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으나 현장에 밖에 이 타이밍에 노래를 잘라야 된다. 아니면 이 타이밍에 맞게 뭘 올려야 된다. 이 타이밍에 맞게 뭔가 꽃다발을 전달해야 된다. 이 정도 타이밍에 노래가 어떻게 나와서 뭔가를 연출해야 된다. 그게 현장 연출 감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었나. 제가 최고십니다. 네. 네. 실제로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 그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저희 막 네.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맞아요. 다음 대선 때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이 얘기를 자세하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쵸. 빠른 시일 내에 왜냐면 대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시 육지로 가시기 전에 네. 지금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서 육지로 이미 간 것 같은데. 네. 근데 육지에 계실수록 어. 더 목소리를 더 잘 전해주실 수 그쵸.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기도 쓰시고 애도 쓰시고 근데 단장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주변에 또 엄청 많이 노력해 그럼요.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 노력들이 이쪽 방향에서 당기고 이쪽 방향에서 당기면은 시너지가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방향으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좀 한 방향으로 길을 좀 모아서 진짜 다음 대선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 노력을 해봐야겠다. 하는 다음 생각이 대선 때는 좀 준비를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임박해서 준비를 하는 게 문제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소통도 하고 많이 듣고 또 한쪽으로는 좀 선거법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으로 좀 다양한 방식의 유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아직도 왜 이 1980년대부터 시작한 80년 좀 지났겠구나. 왜 유세차 위에서 유세만 해야 되는지. 다음번에는 꼭 모시고 이 선거법에 대한 얘기도 꼭 그래서 선거법과 이미지와 그리고 정말 이제는 또 2030 세대와의 소통이 되게 많이 그쵸.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방식 디지털 유세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메타버스도 있고 뭐하고 한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의 유세도 좀 생겨났고 좀 좋겠고 좀 솔직히 이러려면은 그 예전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 때처럼 모든 분위기에서 으쌰 해가지고 정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좀 그쵸. 사실상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선거. 그 정서를 제가 봤을 때 안에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시민분들이 이해하고 같이 압박할 수 있도록 조만간 빠른 시일 내로 한번 또 모시고 저도 막 PC방 소통 이런 거 준비한 거 있거든요. 생각하는 맞아요. 거. 네. PC방 유세 같은 거 재미있게. 네네네. 그래서 막 남성 친구들도 와가지고 젊은 네.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조만간 한번 모셔가지고 더 네. 자세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청국장 그 지난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 내야 될까를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내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뵙게 되면 영광이죠. 여러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안 그래도 모임을 하나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해서 그땐 그 이름으로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임 만들어지시고 바로 네. 또 모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청국장 75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